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황당하고도 유쾌한 경험담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좀 궁금하시죠? 대학도 못 나온 제가 5성급 호텔 소유주라는 사실을 꽁꽁 숨긴 채 사랑스러운 외동딸의 사윗감과 그 부모님,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기업 임원 예비 사돈과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까지 이르게 된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때의 아찔함과 유쾌함이 동시에 떠오르네요. 정말이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유일한 혈육인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드디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지 뭐예요.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뭔가 좀 느낌이 쎄했어요. 처음 마주한 그 사윗감 될 친구의 태도에서 뭔가 과하게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첫 만남부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대라는 명문 중의 명문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도 본인 못지않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사회. 고위층이라는 둥 집안의 대단함과 본인의 스펙을 어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벌과 배경을 가진 집안의 자제분이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친구의 학력이나 집안, 배경보다는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가 제 학력이나 재력에 대해 굳이 자랑하거나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사업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저희 딸에게도 제가 특별히 신신당부해서 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저 사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일찍 사회에 뛰어들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맨몸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작지만 꽤 괜찮은 5성급 호텔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는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 만족도 면에서 알아주는 곳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내실은 탄탄한 그런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순전히 저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벌이 어떻든, 제 직업이 어떻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과 사돈댁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의 별실에서 마주 앉았죠. 처음에는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오고 가면서 분위기는 처음부터 좀 묘했어요. 사돈 내외부는 예상했던 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시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중압감이랄까요? 좋으시겠죠. 그분들의 높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는 분명 존경받아 마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점점 저와 제 가족의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저희 사돈께서는 대놓고 저희 집안의 학력과 직업에 대해 꼬치꼬치 아주 집요하게 캐물으셨어요. 마치 취조를 하듯 말이죠. 따님, 아버님께서는 혹시 어떤 학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고학력 집안이라 라거나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투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죠. 그 질문들 속에는 저희 집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얼버무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와중에 사윗감이라는 친구는 옆에서 슬쩍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역시 내 예상대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군이라고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라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요. 제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사돈 어르신들의 표정이 확 굳어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경멸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아니면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살아온 과정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숨기고 있던 사실을 밝힐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일단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가관이었던 건 그분들이 저희 집안을 수준 미달로 여기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내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안은 명문가라서 사돈댁과는 조금 교육 수준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아갈 때 부모님들 간의 교류도 중요한데, 라거나 두 집안의 격차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야 공감대도 형성되고 싸울 일도 적을 텐데 말이죠.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고 제 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정말 예쁘고 착하고 현명한 아이인데 저런 오만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죠. 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 순간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용하던 냅킨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대기업처럼 화려하고 대단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모든 이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에 대해 굳이 남들에게 자랑할 필요를 못 느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누구보다 귀하게 자랐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베풀며 살아왔으며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단호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제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역시 학력이 낮아서 그런지 예의도 없으시군요. 감히 어른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요. 같은 말들을 내뱉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오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의미한 비난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덧붙였죠. 제 입에서 나온 다음 한마디는 그들의 오만함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견례 자리 이쯤에서 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모호텔의 오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호텔들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호텔에 묵게 되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제가 비록 학력은 낮아도 손님에 대한 대접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저는 제가 소유한 호텔 이름까지 딱 말해줬습니다. 그 호텔이요? 바로 그 사윗감 친구네. 회사가 자주 이용하는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접대할 때도 애용하는 고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죠.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자신들이 경멸하던 사람이 그 호텔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간 상견례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아니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돈 내외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물들었고 사윗감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그의 얼굴은 새빨개지다 못해 파랗게 질리더군요. 당황을 넘어선 충격과 수치심이 그들을 덮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추한 얼굴을 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도 제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나왔고요. 그들의 당황하는 표정, 그리고 뒤늦게 저를 붙잡으려는 시도들은 이미 제 시야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딸과 함께 상견례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그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사돈댁은 저의 정체를 알고 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사람의 재력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게다가 그들의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을 모실 때마다 이용하던 그 호텔이 바로 제 소유였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저는 돈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학력이나 재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람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진정한 인격과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평생 후회할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딸에게 아빠를 믿고 너의 행복을 찾아라라고 격려해 주었고 딸도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단단하고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괜찮은 사위감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위는 저의 학력이나 배경보다는 저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주고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때 파혼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역시 사람은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학벌이나 재력이 아닌 인품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살면서 겉모습으로 판단받았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